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봉이 하나 있고요. 이 봉에 중심을 이탈했을 경우에 추세가 이탈한 거지만 이 장대 양봉의 중심을 이탈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세가 뭐예요? 절반 이상이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추세예요. 이 살아있는 추세를 우리가 이탈했다라고 부정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엔캠 오늘 기분 좋은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5일선 일단 사줬죠? 보시게 되면은 원래 5일선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 이탈이 나왔어요. 보시게 되면은 엔캠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한미약품을 찍다 와가지고 자, 엔캠이죠. 엔캠 보시게 되면 이 구간에서 당장 5일선이 밀렸죠. 5일선이 밀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5일선이 거꾸로 내려가면서 저항을 받다가 지금 5일선을 좀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런 이평선 하나하나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장기적인 이평선, 뭐 20일 이평과 60일 이평만 봐도 돼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 흐름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추세를 좀 볼 거예요. 엔캠에. 자, 먼저 오늘부터 이제 흐름이 좀 만들어진 것 같기 때문에 추세를 하나하나 그어 볼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추세를 좀 그어 볼 거고요. 원래 엔캠 같은 경우는 어땠죠? 이 상승하는 흐름, 그죠? 이 상승하는 흐름에서 단기적으로 이 흐름이 꺾였죠. 흐름이 꺾이면서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하락하는 흐름을 벗겨내려는 흐름이 또 오늘 살짝 포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분봉을 좀 보게 됐을 때 하락하는 흐름을 좀 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잡혀 있죠. 그죠? 요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잡혀 있고, 이러한 추세를 그대로 좀 올려 볼게요. 그대로 올려 보면은 어떤 흐름이 나오죠? 여기서 요렇게 흐름이 좀 잡히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이런 하락하는 흐름을 조금 돌려주려는 모습이 오늘 좀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3분봉으로 봤을 게 3분봉으로 봤을 때도 하락하는 구간을 조금 돌려주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분봉으로 체크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흐름에서 원래 맞고 빠지던 부분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돌려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5분 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주가의 흐름 자체가 하락하는 흐름에서 돌려주려는 이러한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 엔캠이 이 하락 흐름을 멈추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갈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위치가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올라가던 추세에서 이탈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이 하락하는 추세가 만들어졌고요. 이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주려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러한 하락 추세가 완성이 되면요, 이런 하락 추세를 뚫어내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되면 맞고 빠지고 또 맞고 밀리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엔캠 오늘 정확하게 좀 지켜주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24만 4천원 구간, 이 구간을 뚫어주려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볼 수가 있죠. 오늘 보시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앞에 구간에서 우리가 최근에 엔캠의 모습을 좀 보게 됐을 때 어떤 모습을 많이 보이나요? 딱 장 시작할 때 올라갔다가 밀리고, 장 시작할 때 올라갔다 밀리고, 장 시작할 때 올라갔다 밀리고, 장 시작할 때 올라갔다 밀리고, 올라갔다 밀리고, 올라갔다 밀리고, 그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밀린 것이 아닌 올라갔다가 잡아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 좀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께 해석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제가 좀 거꾸로 볼 때가 있잖아요. 오늘 한번 차트를 거꾸로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거꾸로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게 단기적으로 원래 상승 추세인데 차트를 거꾸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락하는 추세죠. 하락하는 추세. 이 하락하는 추세를 단기적으로 돌려주면서 상방 추세를 만들어냈죠. 이 상방 추세를 만들어내고 상방 추세로 올라가고 있다가 점점 상방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크게 반등, 내려갔다 크게 반등, 내려갔다가 크게 반등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반등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가 무너질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흐름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엔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보는 거기 때문에 상승하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 좀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주봉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상도 올라가는 흐름에서 이 중요한 십자가 아니죠. 중요한 11선을 좀 지켜주고 있고, 일봉상에서 제일 중요했던 구간들, 그죠? 이러한 구간들을 이제 탈환해 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단 아직은 완벽하게 돌려 세운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우리가 그 안정적 너무 막 들뜰 필요도 없고요. 사실 이렇게 많이 빠진 다음에 반등한 거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정확한 좀 분석이 필요한데, 일단은 하락하는 흐름을 벗겨내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게 여기까지가 일단 지금의 흐름이고, 완벽하게 벗겨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럼 어제도 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MSCI 편입 관련돼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다라고 했죠. 시가총액 부분이요. 시가총액. 이미 이 엔캠과 같이 견주고 있던 HD, 현대 일렉트로닉, 그죠? 얘네랑 알테오젠, 그죠? 원래는 이 엔캠 밑이었어요. 얘네들이 엔캠 밑이었는데, 얘네 두 명이 시가총액이 6조가 되면서 엔캠이 좀 밀려버렸죠. 그리고 그 하나 경쟁자 또 누구 있죠? 두산 로보틱스도 경쟁이 있죠. 두산 로보틱스. 얘도 시가총액이 6조. 결과적으로 엔캠은 지금 안정적인 MSCI 편입을 위해서는 시가총액을 최소 5조는 맞춰놔야 되고, 안정권 들어가기 위해서는 6조를 맞춰놔야 된다. 이 가격이 27만 원이고요. 그리고 32만 원입니다. 이런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내 줘야지 엔캠이 MSCI 편입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MSCI 편입이 돼야지 이 외국계 펀드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 세력들, 엔캠이 5월, 6월, 7월에 준비하고 있는 12물량 2천억을 받아줄 주체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고요.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볼게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오늘 한번 체크해 본다라고 했을 때, 오늘도 개인 투자자가 또 많은 매수를 좀 들어왔네요. 그죠? 개인이 많은 매수를 하고 외국인이 또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수급을 봤을 때 뭐 외국인이 사고 외국인이 판다고 해서 주가의 등락 폭이 크지가 않죠. 크게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자 매매 동향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때도 한 말씀드렸죠.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이 2월에서 4월까지 개인 투자자가 400만 주를 샀는데 주가는 6배가 올라갔다. 그죠? 개인 투자자가 산다 해서 무조건 빠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한 번만 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에코프로 머티 아시죠? 에코프로 머티는 4만 원대 기관과 외국인과 연기금까지 전부 다 개인한테 물량을 넘겼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애들이 언제 샀어요? 코스피 200에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서, 그죠?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서 얘네가 멍청이들도 아니고 13만원, 18만원에서 엄청나게 매수했습니다. 4만원에 다 팔고. 이게 뭐예요? 바로 패시브 자금의 무서운 패시브 자금의 파급력이라는 겁니다. 패시브 자금이 뭐예요? 사기 싫어도 사야 되는 겁니다. 코스피 200이 편입됐다. 연기금이 4만원에 매도했더라도 다시 16만원에 매수해야 돼요. 그게 연기금들이 하는 일이고 패시브 자금의 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MSCI 표를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의 경쟁자였던 알테오젠과 HD 현대일렉트로닉 시가총액이 4조 4.7조였지만 6조가 되면서 엔캠이 4조로 쪼그라들고 밀렸고요. 그리고 이 엔캠보다 충족이 안 돼 있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뭐가 됐다? 얘도 6조가 됐다. 지금 일단 엔캠이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시가총액 5조는 어떻게 된다? 완성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오늘 4% 올라간 거 일단 너무 기분이 좀 괜찮고요. 현 구간에서 반등을 해줘서 사실상 한 22구간 위 어디요? 빨간 색깔 한 25만 5천 원 위까지만 올려주면은 주봉상 5일선 위에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좀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엔캠 뉴스가 나온 게 있나 좀 검색을 해봤는데 뉴스는 따로 없어요. 뉴스는 따로 없고, 이 공시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시간이 4시 4분인데 이 공시 관련된 부분들도 특이한 게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의 상승은 이 많이 빠졌고 매도할 사람 많이 매도했고, 그죠? 거래량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매도할 사람이 좀 적었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 좀 반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 구간에서 이 전환사채 물량 포함 BW 물량, 남은 BW 물량 결과적으로 이 장 내에서 어느 정도 매물이 소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BW 물량이 우리가 올라갈 때는 계속해서 이슈가 없다가 주가가 빠지고 BW 물량과 그 다음에 전환 우선주 물량이 나오니까 여기서 전환 우선주와 BW 물량 때문에 빠진다라고 하죠. 사실상 BW 전환 우선주는 여기서부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빠지니까 핑계를 찾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뉴스에 좀 흔들리면 안 된다. 뉴스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구간들에서 사실상 주가의 방향성을 무조건 상방이다, 무조건 하방이다, 이런 건 없죠. 근데 우리가 주대를 가지고 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현재 큰 흐름에서, 월봉상 큰 흐름에서 주가가 무너진 것이 아닌 큰 흐름에서 조정을 받고 지켜주고 있는데 이 구간을 굳이 추세가 하락했다고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전혀 아니다 라고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추세가 하락했습니까? 월봉상 추세의 중심선, 이 봉의 중심선조차 이탈하지가 않았어요. 뭐요? 추세가 살아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봉이 하나 있고요. 이 봉에 중심을 이탈했을 경우에 추세가 이탈한 거지만 이 장대 양봉의 중심을 이탈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세가 뭐예요? 절반 이상이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추세예요. 이 살아있는 추세를 우리가 이탈했다라고 부정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엔캠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기존에 보시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제 말에 휘둘리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누군가의 말이건 여러분의 줏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나는 이 종목이 50만 원 갈 것 같아. 50만 원 갈 것 같아. 그러면은 50만 원까지 들고 가세요. 근데 어떤 얘기는 좀 참고할 필요가 있냐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나는 50만 원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누가 옆에서 고평가인데 야, 좀 목표가를 낮춰봐. 한 40만 원 정도로 낮춰봐.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아니야 나는 50만 원 무조건 가야 돼가 아니고요. 이 사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 사람이 40만 원을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의견에 대해서 좀 들으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들으려는 노력을 하고 네 얘기가 좀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 나의 목표가를 수정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내 줏대가 50만 원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수정하더라도 무조건 40만 원이 아닌 목표가를 뭐 43만 원이든 42만 원이든 수정을 좀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지. 무조건 이 사람 말이 맞다고 해서 저 사람 말한 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믿고 50만 원 무조건적으로 믿고 이거 빠진대 20만 원까지 빠진대 기다리자 이런 게 아닌 나의 기준을 정해놓고 누군가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청취하고 듣되 내 기준이 우선이 돼야 된다. 하지만 이 상대방의 말이 설득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 기준과 이 사람의 기준을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목표가를 정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신 거는 알고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근데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요즘 댓글에 어떤 댓글이 달리냐면은 야 이거 설거지하려고 엔캠을 이렇게 추천하네 이런 얘기가 달리거든요. 근데 사실상 저는 엔캠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16만 원에 요거 담아봐라. 그죠?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19만 원에 담아봐라. 24만 원에 담아봐라. 28만 원이었나요? 29만 원? 28만 원인 것 같습니다. 28만 원에 담아봐라.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27만 원 구간 이탈했을 때 제가 뭐라 했죠? 자, 27만 원 구간 이탈하면은 일단 2분의 1 정리하고 바닥을 잡는 걸 한번 체크해 봅시다. 그리고 24만 원 구간도 혹시나 이탈하게 됐을 때 20만 원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저점을 잡고 수익을 내보자. 이렇게 전부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사람으로서 절대로 매수 추천이 아닌 근거에 있어서 지금까지 왜 여기 구간에서 27만원 구간에서 욕심을 내지 않고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지, 왜 20만원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의견들을 전부 다 전달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지금 이 얘기하는 게 변명하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너무 믿고 맹목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대로 좀 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댓글만 보더라도. 왜냐면은 매수천
어떻게 보면 매수천이죠. 매수천인데 뭐 설거지 시키려고 하네. 이런 의견 자체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엔캠이 무조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근거를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참고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 엔캠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 있다라고 하실 때는 자, 위에 번호 있습니다.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요. 자, 엔캠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나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단기적인 흐름과 장기적인 흐름 궁금하다고 하시면은 엔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생각하는 엔캠에 대한 의견을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요거 진행하고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짧게 1분 안으로 끝내겠습니다. 1억 만들기라고 해서 1000만원, 2000만원으로 5배, 10배 만드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프로젝트만 1억 만들기 프로젝트고요. 수익률을 한 6개월 정도에서 50%에서 100% 정도 수익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여러분 계좌 한번 보세요. 50% 100% 수익률이 1년에 나는지. 저는 정말 현실적인 좀 수익률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10월에서 12월에 100명으로 그죠?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바이오 종목, HLB,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이런 종목으로 50% 수익률을 금방 달성했습니다. 한 달 반에서 두 달 만에. 그래서 이번에 구독자가 좀 늘었기 때문에 200명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히든 참여라고 네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초대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3월까지 받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한번 히든 참여 위에 번호로 남기셔서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개인 채널에서 영상 많이 올라오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분석력이 쓰레기 분석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석으로 정말 정확한 저점과 맥점을 딱 잡아서 알려드리니까 꼭 한번 이제 무료로 하는 거니까 참여해 보시고요. 히든 참여 네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타는 안 해요. 단타 안 하고 스윙 종목 사놓고 기다리는 투자할 겁니다. 이거 못 버티겠다 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참여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정신 건강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옛날에 이 구간에서 엔캠 후속주 한번 추천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부터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추천을 안 드렸었는데 최근에 마찬가지로 엔캠이 좀 밀리면서 조정을 좀 세게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엔캠 반등할 때 얘도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제가 뒤에 엔캠 후속주로 넣어 드릴 테니까 받아가실 분들은 엔캠 후속주라고 5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요거 뭔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요게 뭐냐면요. 자, 제가 IRA 법안 수혜주, 그죠? 엔캠 말고도 이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 리튬 관련주는 아니고요. 전해액에 들어가는 원료 관련주예요. 원료 관련주인데 얘도 보면은 IRA 법안 수혜주로 당연히 분류할 수가 있겠죠. 시가총액은 1,500억입니다. 1,500억이고 급등을 했다가 주가 어떻게 됐어요? 이 7,000원, 8,000원 구간 찍고 어디까지? 거의 한 1,000원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털어먹은 거죠. 작전이 끝난 거죠. 이 1,000원 구간에서 거의 7배, 8배를 주가를 끌어올리고 나서 그죠? 작전을 끝내고 다 물량을 턴 후에 바닥에서 거래량 보이시죠? 다 물량을 털고 다시 바닥에서 거래량을 폭증시키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0원 구간까지는 물량을 장악해놨고요. 지금 구간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구간 물량을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바닥권에서 이제 머리를 들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엔캠 후속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재무제표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이 영업 손실이 없고 이때는 영업 손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바닥에서 내실을 다지고 영업 이익도 어느 정도 끌어올려 왔고요. 앞으로 IRA 법안 수혜주로 좀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공격적인 FI 투자, 이 재무적 투자자 말씀드렸죠. 엔캠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얘네가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고 얘네가 지금 엔캠 같은 경우 4,100억의 FI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억이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IRA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털고 나오려고 할 거예요. 작년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도 1,500억의 FI 자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최근에 바닥에서 거의 한 70%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엔캠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0% 이상 올랐죠. 그래서 저는 얘가 추가적으로 엔캠처럼 3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최근에 강력한 거래량으로 매물 소화도 진행이 됐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거 신고가 대비 대시세가 나오고 나서는 3년에서 5년이 지나야 되는데 지금 구간은 거의 7년의 조정 기간을 마무리하고 매집하 이제 다시 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종목 무조건 엔캠 후속주로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IRA 수혜주고요. 자, 엔캠 후속주 반드시 받아가세요. 자, 요 종목은 자 010-9201-6329 이쪽으로 엔캠 후속주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엔캠을 봤던 눈으로 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엔캠 후속주 위에 번호로 엔캠 후속주라고 문자 남기셔서 반드시 받아 가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죠. 이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윙 매집주 드리고 있는데 이 스윙주에 엔캠이 들어가서 70% 수익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윙 매집주 무조건 받아가세요. 자, 여기 뭐냐면은 자, 스윙주가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제 채널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종목들이고 보시면 알겠지만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2월 2일에도 한번 익절했고 2월 23일에도 거의 90% 수익률이죠. 다다르고 익절했어요. 그리고 야스라는 종목 진행 중인데 수익 중이고 엔캠 같은 경우도 거의 100% 수익 중이었다가 좀 빠졌고요. 제이시스 케미칼 같은 경우도 정확히 추천 나간 거는 8,400원 정도 거의 본전 구간입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는 이제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이 손절이 좀 나갔고요. 1,400원 들어갔다가 그 카나리아 바이오 주주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 구간에서 일단 단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손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고 MD세크는 일단 6차 매집주였죠. 6차 매집주 요거 같은 경우도 수익이 좀 25%로 마감한 건 아니지만 일단 2분의 1은 정리하고 가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금 진행 중인 거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밑에 5종목 정도 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공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엔캠 같은 경우에도 20만원에 한 번 더 들어갔었죠. 그리고 이 대한전선 우리로 요거 지금 제가 스윙주로 여러분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밑에 한 5종목 정도 더 있는데 요거 받아가실 분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하나하나 보자면 매드팩토, SK네트워크스 그 다음에 MD세크나 이런 부분들 제가 전부 다 여러분 눈으로 확인시켜 드릴 거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드팩토, SK네트워크스, MD세크 요거 3개 보고 제가 스윙주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매드팩토 보시면 알겠지만 영상 계속 찍어드린 거 보이실 겁니다. 그죠? 계속 11월부터 계속 영상 찍어드리면서 오를 수밖에 없다, 오를 수밖에 없다, 오를 수밖에 없다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매드팩토 주가 방향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 매드팩토 얼마입니까? 자, 제가 어디서부터 영상까지 찍어드렸어요? 밑에 구간. 자, 여기죠. 이 구간부터 계속 영상 찍어드렸다. 7,000원대 그리고 6,000원대 주가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에 위치해 있다. 완벽하게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다시 눌렸습니다. 제가 어디서 추천드렸죠? 이 구간. 여기서 추천드리고 6,000원대에서 어디까지 올라갔죠? 8,500원 몇 프로입니까? 40% 주가 올라갔었죠? 요거 잠깐만 또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6차 매집주 후보로 드린 거고 매집주에는 안 들어갔으면 올랐기 때문에 스윙주로 좀 드렸었죠. 1월 25일에 오픈AI와 SK 협력설 6차 매집 후보로 좀 드렸었고요. 1월 25일 주가를 좀 확인해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1월 25일 어디죠? 자,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밑에 구간 그죠? 정확하게 6,000원대 추천을 드렸고 40% 정도 주가 올라갔다. 그리고 마지막 MDS테크 이건 제가 대놓고 드렸던 종목이죠. 사셔라. 수익 날 수 있다. 자, 이 구간 여기서 추천드려서 주가 단기적으로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요거 잠깐만 체크해 볼게요. 자, 6차 매집주 요거 2개 드렸죠. 그죠? 큰 흐름을 읽으면 정답이 보인다. 자, 언제 드렸죠? 2월 5일이죠. MD세크, 제시스 메디칼. 자, 2월 5일 얼마인지 볼까요? 2월 5일 얼마입니까? 주가 정확히 보세요. 종가 얼마예요? 1680원 부근. 그죠? 1680원 부근입니다. 어디까지? 22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30% 정도 올라갔죠. 제가 이 표는 보수적으로 잡은 표고 25% 수익률로 마감됐다라고 표시해놨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이 스윙주 밑에 5종목 더 있거든요. 한번 받아가셔서 손실 보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손실 보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스윙으로 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손실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 확률을 여러분들 좀 보셔야 돼요. 성공 확률 굉장히 괜찮은 성공 확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윙주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위에 번호 010-9201 자, 6329 이쪽으로
스윙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 5종목 더 있으니까 스윙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 여기 대한전선이랑 우리로 넣어놨으니까 요거는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제가 2024년도 매집주, 그죠? 바이오 매집주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 제가 바이오 승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한매약품부터 제주반도체, 그죠? 매드팩토, 레고캠 전부 다 완벽한 승률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24년도 FDA 3상에 들어가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요거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뭐냐면은 거래량만 보셔도 여태까지 상장되고 나서 가장 강력한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연속으로 상한가를 거의 2방을 보내준 적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상한가 자리를 보더라도 어떻게 돼 있어요? 띄엄띄엄 나옵니다. 띄엄띄엄 띄엄띄엄, 그죠? 여기만 연속 2방이 있고요. 저기 보시면은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이 14,950원 어떤 구간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물려 있을 만한 구간이다. 이 구간을 어떻게 했어요? 강력한 거래량으로 물량을 장악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이 강력한 거래량으로 물량을 장악해주고 나서 가격대가 어디 있어요? 완전 바닥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바닥까지 내려왔다. 지금 보시면은 밑에 구간부터 체크를 한번 해봤을 때 어떻게 돼요? 이쪽 구간부터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는 이러한 추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밑에 구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앞에 구간 매물 어떻게 한번 다 쓸어 담았죠. 쓸어 담고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1,000억. 유통주식의 절반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500억입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이 뭐 하는 회사냐라고 좀 봤을 때 여러분께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예요. 비만 치료제. 세계적인 제약사인 릴리죠. 릴라의 릴리. 릴리가 이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엄청난 모멘텀을 받고 나서 시가총액 1위를 달성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미국 시장이 비만 치료제에 관련돼서 열풍이 불고 있다. 자, 미국 시장에서 열풍이 불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돼요? 같이 열풍을 불죠. 뭐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 열풍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때 한번 열풍이 왔었고요. 이때 뭐 했다? 순간적으로 매집을 좀 했다.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보세요. 계속 윗골이 달면서 물량 장악을 하고 있죠. 보이실 겁니다. 지금 구간 얼마예요? 9,300원. 그죠? 이 구간에서 매수하시게 되면은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구간대는 기술적인 반등으로라도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10%짜리. 저는 이게 목표가가 아니겠죠. 여기서 맞고 나서 슈팅을 주는 이러한 자리들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모아가야 된다. 지금 이 종목 반드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가 최근에 드렸던 대화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화제약. 이 종목이 제가 정확히 2월 7일에 여러분께 히든 종목으로 발송을 드렸죠. 자, 이 종목을 잠깐만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대화제약 오늘 주가가 얼마인지 보실게요. 얼마입니까? 13,000원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추천 어디서 드렸죠? 이 구간에서 상승 추세에서의 저점 구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매수 타점을 좀 드렸죠. 매수 타점 드리고 단기적으로 어떻게? 목표가까지 여러분들께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얼마요? 8,800원의 매수 타점. 몇 프로 올랐어요? 지금 구간 50% 이상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몇 달 만에? 한 달 만에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을 잠깐 틀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제가 마지막에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 뭐다? 대화제약이다. 대화제약. 요거 잠깐만 영상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종목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임상 3상 시작입니다. 뭐요? 기대감으로 폭등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 여러분들이 제 영상 많이 보셨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받아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유통 주식이 1,2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지금 최근에 보세요. 이때의 거래량보다 증자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돌고 있습니다.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 계속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바닥권 매집 중이라는 거고 한 번만 튀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서 상방 추세로 꺾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2024년도는 이거 종목 하나로 끝낼 수 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찍을 때마다 넣어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 보내드렸었는데 이거 뭐다? 대화제약이다. PPT 파일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대화제약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때요? 2월 대비 50% 급등했다. 그죠?
고점 기준으로 이제 아까 찍은 거거든요. 12,900원 50% 이상 올랐고요. 이 정도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었다. 그래서 바이오주 후속 바이오주 추가적으로 발굴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 무조건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종목 이 대하제약처럼 가파르게 올라갈 만한 종목 바이오 종목 발굴해놨으니까 꼭 한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굉장히 양호하고요. 그죠? 대주주 지분율 50% 깔끔합니다. 대하작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 양산을 준비 중이고 바이오 주식은 기대감을 먹고 급등한다는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목표 주가 300% 400%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히든 매집주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 대하제약처럼 강력한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닥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속적인 매집봉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받아가셔서 체크해 보시기 바래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